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2017년 10월 4일 수요일 한가위 연휴에 함께하는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은정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어제에 이어서 2017년을 뜨겁게 한 시사 이슈를 입체적으로 조명한 김용민 파일 하이라이트로 함께하겠습니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과 구속, 그리고 19대 대통령 선거의 풍경을 만나봤는데요. 오늘도 55분 동안 한국 정치의 속살을 거침없이 만나보시죠.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슈퍼맨은 행복할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약한 자를 위해 헌신하는 공익단체와 공익활동가를 지원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아름다운 재단.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소화도 잘 안 되는 밀가루 음식만 찾는 식구들. 참 걱정이네.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100% 오리쌀로 만든 현미 쌀국수와 현미 누룽지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02849-9730. 반지, 벤지, 반지, 벤지. 오빠 나랑 무슨 게임 할 거예요? 벤지. 오빠는 마법사 업데이트.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날이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고 첫 업무를 본 날은 5월 1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필요 없었어요.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이력 때문인지 첫날부터 파격적인 청와대 인사로 국정장악력을 과시한 것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의 발탁이 그러했는데요. 5월 12일 김용민 파일 함께 하시죠. 2014년 6월 광주지검에 압수수색하지 말라고 전화했습니까? 압수수색하지 말라고 전한 적은 없습니다. 지난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의 추궁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답. 광주지검에서는 세월호 구조에 대한 책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청와대와 해경 간의 통신자료 확보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압수수색을 방해했습니다. 장소가 거기가 아니니까 압수수색 영장 다시 끊으라고 하면서 압수수색이 지체되게 만들었습니다. 기소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기소도 못하게 했어요. 기억 안 납니까? 그 핵심에 우병우 증인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과의 일문일답에서도 어쨌든 증인이 직접 통화를 했다는 거죠? 네, 제가 했습니다. 자, 청와대와 해경 간의 통화 내역이 그대로 보존돼 있는 서버를 떼어가면 어떡하냐. 그거는 압수수색 대상도 아니니 압수수색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멘트를 증인이 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상황만 파악해 봤습니다. 압수수색 집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검찰 사법작용이고 그 부분에 대한 1차 판단 권한은 검찰에 있는 것이지
민정수석인 증인이 중간에서 조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검사 출신 민주당 조응천 의원, 일찌감치 우병우의 수사 개입 의혹을 눈치챈 듯 지난해 대정부 질의. 이건 본 의원이 직접 들은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의 하소연입니다.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우병우가 수사 대상이 되던 당시 지난해 국정감사. 상대는 안택은 검찰국장. 검찰국장께서는 이 건과 관련하여 민정수석실과 업무 연락을 하거나 보고한 적 있습니까? 어떠한 의사교류가 없습니다. 보고 안 하세요? 없습니다. 안 한다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네. 어떻게 단정하시죠? 어떻게 단정할지는 모르겠지만 단정합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런데 그 안택은 국장은. 그런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지난해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과 석 달 동안 무려 1000번 넘게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 우병우와 통화했냐고 묻는데. 청와대 민정수석실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다고요? 야, 참. 보고한 사실이 없는 게 아니라 기억이 없다고요? 보고 안 했을 수도 있고요. 보고 안 했을 수도 있고요. 그따구로 얘기하는데? 새 정부는 달라질까? 어제 조국 새 민정수석과 기자의 일문일답. 저 민정수석께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과거 이제 민정수석이 검찰의 수사 지휘나 그 측면에서는 어디까지 수사 지휘 부분을 하실 건지. 민정수석은 수사 지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민정수석은 수사 지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해야 한다는데 다른 의견을 가진 분은 없으시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나라가 나라다워야 한다는 촛불 시민의 염원으로 출범한 정부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순방을 다룬 오늘의 뉴스와 30여 년 전 대통령의 미국 순방을 소개한 뉴스를 비교해 보시죠. 세상이 달라지긴 많이 달라진 모양입니다. 7월 3일자 김용민 파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3박 5일간 미국 방문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화와 제재를 병행한다는 북핵 접근법에 한미가 의견 일치를 봤다고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관련 뉴스를 다룬 어제 SBS 8시 뉴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당시 지상파 뉴스를 보자면 일명 땡전 뉴스. 전두환 대통령이 미국을 공식 방문하기 위해 영부인 이순재 여사와 함께 오늘 오후 특별기편으로 장도에 올랐습니다. 먼저 김포비행장에서 베풀어진 환송식과 전두환 대통령의 출국 인사를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지상파 방송은 모든 편성을 중단하고 대통령의 귀국 실황을 생중계까지 했으니 이제 비행기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착륙할 순간입니다. 국가 원수를 맞이하는 국민들의 존경과 반가움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각별한 순간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오랜 가뭄 끝에 이강토의 단비를 내리게 하고 떠나시더니 돌아오시는 오늘은 지루한 장막 끝에 남국의 화사한 햇빛을 안고 귀국하셨습니다. 아마 하느님도 우리를 도우심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편 지상파 방송은 청와대의 방송 테이프를 헌정하는데 당시 테이프사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7일간 대통령 각하의 아프리카 카나다 순방은 위대한 영도자 밑에서 위대한 국민이 된 긍지와 기쁨을 갖게 해주신 위대한 여정이었습니다. 넉넉하신 모습과 말씀을 기록별로 수록해서 약 2시간 분량의 프로그램으로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담긴 내용. 백악관 직원들하고 잠깐 얘기를 했더니 사실은 이게 상당히 단비랍니다. 근데 이상해요. 전두환 대통령이 도착하는 곳마다 약간씩 비가 내린데 말이죠. 서울보다도 더 추운 겨울에 어느 날 오후에 찾아든 우리 대통령의 풍성한 웃음에 팔을 휘저으며 태극기를 흔드는 꼬마들은 그만 추위를 잊고 말았다. 그때까지 엄하고 딱딱한 군인 출신으로만 알고 있었던 전두환 대통령이 뜻밖에도 유머가 넘치고 자상한 면이 많은 것을 그때서야 알아야 했다고. 오늘 세계인들은 확신의 지도자가 없음에 궁핍을 느낀다. 그러나 우리는 그 확신의 지도자를 가짐으로 해서 소망의 새해를 기다릴 수가 있다. 이 내용은 모두 KBS와 MBC를 통해 방송된 것. 오늘 이 프로그램의 제목을 위대한 여정이라 붙여본다. 세계를 향한 그의 정치 철학이 곳곳에서 증가되는 여정이었기에
열하루 대통령의 여정을 위대함으로 표기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송은 부끄러움으로 기억될 것이다. 기왕 이야기 나온 김에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비교해 볼까요? 허락되고 양해된 질문과 각본 없는 질문의 기자회견 분위기와 공기는 어떻게 다른지도 대조해 보시죠. 8월 18일 김용민 파일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청와대와 기자단 간에 질문 주제와 순서만 조율하고 질의 내용과 답변 방식은 사전에 정해진 약속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대통령님 긴장되시죠? 어제 청와대에서는 취임 100일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과 출입기자 사이에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격이 없는 대화 분위기에 기자도 긴장하고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입니다. 대통령님 떨리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런 기회가 많지 않아 지금도 좀 떨리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앞으로도 많이 만들어주시면 훨씬 더 많은 질문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 조율된 질문과 미리 준비한 답변으로 구성된 2004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제가 청와대 출입기자라서 그런지 각종 모임을 나가거나 아니면 친척분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회사 사람들이 있으면 저한테 공통적으로 쏟아지는 질문이 대통령이 업무가 끝나고 관저로 돌아가시면 도대체 뭘 하시냐. 보고서를 봅니다. 아니면 책을 읽습니다. 이거 외에, 그거는 국민들이 다 알기 때문에 이것 외에 다른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에 새로운 희망을 따서 새로미와 희망이가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조금 할 때 받아왔는데 그것이 이제 무럭무럭 아주 잘 자라서 같이 나와서 우리 좀 기자 여러분에게 인사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다. 참고로 이 강아지들은 나중에 유기됐고 저는 이제 이런 엄중한 국정의 책임을 맡은 사람은 취미로 따로 하는 일이 있고 국정 따로 있고 그렇게 돼서는 시간이 너무 없지 않겠나. 또 국가적으로 국민들이 참 힘들어하는 어떤 문제가 잘 해결이 돼서 많은 국민들이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편안해했다. 그러면 그 이상의 즐거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일 따로 있고 국정 따로 있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자나깨나 그 생각을 하고 거기서 보람을 찾고. 국정 돌보느라 여념이 없다던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때에는 어땠을까?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박종훈 변호사의 인터뷰. JTBC. 대통령이 세월호의 세자도 듣기 싫어한다. 대통령이 세월호의 세자도 듣기 싫어한다. 세월호 때는 국정을 돌보지 않은 박 대통령. 그런데 폐해는 극심했고 그제 문 대통령 세월호 가족들을 만나 선체의 침몰을 눈앞에서 뻔히 지켜보면서도 승객을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을 정도로 무능하고 무책임했습니다. 자,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죠. 집권 초부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를 문제 삼아왔습니다. 코드 인사를 문제 삼은 건데요. 문재인 정부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자 불통정부라며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그런데 그릇된 인사를 지적했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대꾸하지 않자 이런 정부는 처음이다 이러면서 반발을 했는데요. 이런 정부는 정말 처음이었을까요? 7월 6일 김용민 파일 만나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신부적격 3종 세트라고 명명한 거기에 가장 1번으로 들어있었던 김상권 교육부 장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유감이 잔뜩 섞였는데 우리가 힘들어서 청문회를 할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국회 보이콧 선언. 외통과 정보, 국방을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의 추경과 정부조직법 심의에 응하지 않겠다. 하지만 홍준표 당대표. 임명 강행을 어찌하겠나. 그걸 못하게 힘써봐야 소용없다. 이런 엇박자. 인사청문을 해가 부적격자인데도 불구하고 임명을 할 수 있는 게 현행 제도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당력을 쏟을 필요는 없다. 이 이야기가 나오자 정우택 원내대표 불쾌감 표시. 원내대책은 내가 세운다며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마디. 모든 국회 원내 전략이라든지 또 대야의 그 국회에서의 관계는 제가 원내대표로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홍준표 대표와 정우택 원내대표 이렇게 야당 말 안 듣는 정권은 처음이라며 질타. 네, 그동안 청문회를 쭉 해왔습니다마는 이번 문재인 정부처럼 이 국회 청문회를 무용화시키는 정부를 저는 처음 봤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박근혜 정부 때도 한두 번 그런 일은 있었습니다만은. 정말 그럴까? 김용민 파일이 팩트체크에 들어가 봤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현오석 장관은 야당이 부적격론을 제기하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질 논란에 휩싸였던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를 장관에 정식 임명했습니다. 대기를 하고 있던 황천현 감사원장과 그리고 문영표 복지부 장관 그리고 김진태 총장을 임명장을 수여한 겁니다. 그 사이에 야당은 문영표 장관만이라도 임명하지 말아달라 이런 마지막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이철성 후보자를 경찰청장에 임명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23년 전 음주 사고 논란으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조윤선, 김재수, 조경규 장관 임명을 중국 항저우에서 전자결제로 완료했습니다. 국회가 부적격으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는데 결국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야당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부적격 인사에 대한 임명 강행 세어본 것만 8명이 넘고 지금까지도 자유한국당의 표적은 탁현민 청와대 선임 행정관입니다. 탁 행정관이 10여 년 전에 쓴 책의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인데요. 그릇되고 부적절한 성인식을 갖고 있다는 비판이야 진보 진영에서도 폭넓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탁 행정관이 대통령 행사 연출을 맡아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살리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 표적이 됐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8월 22일 김용민 파일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사퇴하시라는 고언을 전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거는 그대로 제가 전달하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좀 무력합니다. 어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문제와 관련한 정현백 여성부 장관의 답변. 자유한국당 이미자 의원. 여성 비하의 아이콘 청와대 탁현민 행정관. 인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고 내가 하면 놈에 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나는 바람풍 그러면서 국민 보고는 바람풍 그러라 그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같은 당 김승희 의원. 대통령께 건의를 했다. 그래서 내 소임은 다 했다. 근데 장관이란 자리는요. 건의를 했으면 반영될 때까지 그 노력을 하는 자리입니다. 역시 같은 당 이양수 의원. 행정관인데요. 근데 그 행적을 보면 우리나라 여성계 전체, 우리 여성 모두가 다 분노할 만한 그런 발언들을 하셨고요. 이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맞잖아요. 또 같은 당 윤종필 의원.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 일의 능력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도덕성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윤종필 의원은 국회 정론관으로 와서 몇 마디 추가. 여성 혐오의 대명사 탁현민 행정관이 여전히 국가의 주요 행사를 챙기고 있으며 자칭 페미니스트 대통령의 성평등 실현의 현 주소를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각성하고 탁현민 행정관을 즉각 파면하라. 국무위원도 아닌 일개 청와대 행정관의 진퇴에 관심이 집중되는 배경, 그 배경은 무엇일까?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 의장 발언에서 찾아보면 탁현민이 연출하는 정치쇼를 통해서 국민을 직접 통치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요새 청와대는 잔치와 축제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덕적 타락자인 탁현민 행정관이 기획했다는 100일 대국민 보고대회. 저는 그들만의 잔치이고 또 그들만의 예능쇼나 다름없는 천박한
오락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 것이 아닌가. 모두 대국민쇼에 나와서 인디밴드에 어깨나 들썩거리고 있는 이러한 현실이 과연 야당에 지치지 않는 일개 행정관 퇴출 요구는 혹시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그 지지율을 떠받드는 탁현민의 행사 연출력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하루 한 잔, 내 몸에 좋은 습관 새싹당 콩차. 추석 선물은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죠.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업계 최초 2주 체험 정책으로 유명한 슈엔 침대, 더 편한 천연 통과죽 면피 소파도 출시하였습니다. 전시 체험장으로 오세요. 더 많은 혜택이 기다립니다. 어디에 있다고? 검색창에 슈엔 침대.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그거 알아? 박대리가 군뱅이를 먹는다며? 술, 대화, 사람, 그리고 술자리에 필요한 마지막 한 가지. 살아서 집까지 술친굼. 재구매율과 후기가 좋은 술친굼을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중국 대륙에 휘몰아친 충격 정치 실화. 13억분의 1위 남자. 아사히 중국 특파원이 목숨 걸고 취재한 시진핑 권력 승기의 비밀. 13억분의 1위 남자. 도서출판 레드스톤.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생방송은 S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와 서울, 인천, 경기 FM 103.5 SBS 러브 FM, 부산 FM 105.7 KNN 러브 FM으로 아침 6시 20분부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인사 논란의 중심에 선 또 한 명은 얼마 전 사퇴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편향적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 점에 더해서 창조과학을 지지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이 박성진 후보를 둘러싼 논란이었는데요. 박성진 후보자의 청문회 현장을 간추린 9월 12일 김용민 파일 만나봅니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국회 인사청문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후보자 입장에서 보기에 지구의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창조 신앙을 믿는 입장에서는 교회에서는 6,000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 과학자들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6,000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가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신앙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구 나이를 묻는 질문에 신앙 고백으로 답을 하는 박성진 후보자. 이에 대한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의 촌평. 지구가 6,00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믿는 사람을 보면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거나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을 보는 것과 같은 기분이 든다. 그런 판단력을 가진 사람에게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맡기려 한다는 소식은 과학자들에게 경악을 넘어 공포를 안긴다. 문제는 신앙 고백과 과학의 경계가 따로 없었던 박성진 후보자의 과거 이력. 일반적으로 과학계에서는 창조과학을 반과학 내지는 유사과학이라고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분들의 생각이고 그분들의 논의에 대해서는 국민으로서 존중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객관적으로 말씀하실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창조과학계 이사로서까지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마치 남의 학회 얘기하듯이 말씀하실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창조과학이 비과학이다, 반과학이다, 유사과학이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런 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애매하면 나는 잘 모르는 이야기다, 오해이다 이런 논리를 펴며 피해가는데 역사인식도 마찬가지.
사실 뉴라이트라는 말은 어떤 성격인지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2014년도에 변희재, 그 다음에 2016년도 11월 25일 날 이영훈, 이때에 어떻게 그런 사람을 갖다가 그분들 그 초청을 가지고 저의 어떤 그 이념이나 역사를 평가한다는 것은 너무나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난 잘 모른다. 후보자께서 2007년에 연대에서 학술대회 참석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오늘날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진화론의 노예가 됐다. 이 사회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법률 기업, 특히 행정에 관한 모든 분야의 성경적 창조론으로 무장한 사람들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고요. 지난해 5월 달에 한국창조과학회 주관 학술대회에서는 생체 모방과 바이오 소재는 창조 과학 분야의 확장을 위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정말 제가 창조과학을 한 번도 그 연구한 적은 없고 그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신앙 고백의 영역이다. 방금 말씀드렸던 발언들은 학술대회에서 본인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기독교 학술대회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논란의 인사들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달변을 과시한 이낙연 총리와 마주해 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에도 척척 답변하는데 그 말에는 가시와 뼈가 있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우리를 가르치려 드느냐 이러면서 발끈하기도 했는데요. 9월 13일 김용민 파일 들어보시죠. 화제가 된 이낙연 국무총리의 그제 국회 답변,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 KBS나 MBC에서 불공정한 보도를 본 게 있습니까? 잘 안 봅니다. 꽤 오래전부터 좀 더 공정한 채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노조가 장악하는 방송이 객관적으로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누가 장악했느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만은 저는 보도를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본능적으로 어느 것이 공정한 보도인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공정한 보도를 찾아서 보고 있습니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의 질의. 노무현 정부 때도 동북아 균형자 한다고 했는데 무슨 균형을 그때도 잡았습니까? 한미 동맹만 망쳐놓지 않았습니까? 지난 9년 동안 햇볕 정책이나 균형자론을 폐기한 정부가 있었습니다. 그걸 건너뛰고 이런 질문을 받는 게 좀 뜻밖인데요. 제가 그걸 지나간 일을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현 정부는 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통화하면서 한국이 대북대화 구걸하는 거지 같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겠습니까? 미국에게는 척지고 중국에게는 발길 차이고 북한에게는 무시당하고 결국 왕따 신세만 자초한 거 아닙니까? 김성태 의원님이 한국 대통령보다 일본 총리를 더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최순실 국정농단의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큰 짐을 떠안은 것을 저희들도 불행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수혜자일 수가 있겠습니까?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 한국은 의심해져 있는 제왕적 대통령 1인제입니다. 대통령 한마디가 법이 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삼권분립이 무의미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우리는 삼권분립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지명하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바로 인준에 받지 못한 사태가 바로 있었지 않습니까? 삼권분립은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의 질의. 총리께서는 지금 수십조씩이나 퍼붓고 있는 복지 예산을 늘릴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보 예산을 늘릴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보 예산도 필요한 건 늘려야 되겠죠. 그리고 그 복지 예산 늘어난 것은 대부분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들이 공통으로 공약했던 사항들이 먼저 이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낙연 총리의 동아일보 후배인 이완배, 현 민중의 소리 기자의 증언. 정말로 좋은 의미에서 진짜 머리가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설픈 국회의원들이 말 갖고 붙을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과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의 심중을 찌르는 공격과 수비의 이 언변과 이 두뇌 능력이 제가 지금까지 접해봤던 기자분 중에서는 최고셨어요. 그래서 이길 자신이 있을 정도로 충분히 공부가 잘 안 돼 있으면 큰 코 닥칩니다. 네. 이낙연 총리의 직전 직함은 전라남도 지사였죠. 전라남도에는 진도가 있고 목포 신항이 있습니다. 세월호의 아픔을 꼭 끌어안고 있는 공간인데요. 세월호는 우리에게 사람이란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3월 23일자 김용민 파일을 이어갑니다. 제발 세월호 속에 있는 9명 미수습자 좀 잡아주세요. 제발. 세월호 미수습자, 단원고 학생 허다윤 씨 어머니의 절규. 이런 소리가 들리는지 들리지 않는지 사건 관련 공무원들은 모르쇠로 일관. 우리 특공대 출동했어? 이렇게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현재. 구조하려 출동하려던 헬기를 돌려 세운 사람이 누군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건 저 기억이 안 나고요. 6,000톤짜리 그게 그렇게 넘어가지 않을 텐데 이 통화는 누가 했는지 조사하셨어요? 그것도 잘 누군지 지금 뭐. 한 번에 2명씩밖에 못 내려간다는 거 알고 있었죠? 저는 알고 있죠. 네, 그렇게 보고했냐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그러니까 세세하게 했는지 여부를 잘 모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책임 회피에 급급하던 증인들은 청와대의 영상 요구 등이 구조에 방해가 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갑자기 목소리를 높입니다. 증인은 지금 그것 때문에 영향 안 받았다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저희가 구조하는 데는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선택적 집단 건망증은 수사 또 재판을 받던 세월호 선원들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취재진 앞에 선 4명의 승무원들. 탈출 지시를 누가 내렸냐는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선원들도 사고 당시에 구조하라는 지시가 있었나요? 피해자 상당수가 학생이고 규정을 어긴 화물 접재가 사고 원인이 된 점을 의식한 듯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4월 15일 날 수행 여행자 학생이 실렸는가? 그것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모르는 그런 사실입니다. 세월호 청문회를 지켜본 세월호 가족 유경근 세월호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구조를 하지 않은 그래서 일어난 이 참사의 배후에 무언가가 있겠구나. 분명히 그 뒤에 무엇가 있구나. 200%의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점 오늘 나오신 해경 관련된 증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월호 가족의 줄기찬 진상규명 활동. 요구는 딱 한 가지.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울고 짖는데 진실을 밝혀달라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지만 나라 한쪽에서는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며 흥분하고 있으니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인 손범규 변호사는 검찰 조사가 끝난 뒤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을 봤다면서 검찰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세월호를 이념의 문제로 오도하면서 끊임없이 진상규명과 세월호 인양을 회피한 자들에게 미수습자 조은화 씨의 어머니가 정치 빼시고요. 이념 빼시고요. 다 빼고 사람 좀 찾자고요. 연인은 1,700만 명이 모인 촛불 집회를 일각에서는 촛불혁명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현재의 구조와 질서로는 그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다며 헌정 질서를 유지하면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교체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세상에는 세월호 참사 같은 그런 일이 더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 모아졌던 것입니다. 사실 세월호 참사만이 아니지요. 군내 의문사도 그렇습니다. 자식이 군대 가서 시신으로 돌아온 상황인데 이유도 맥락도 없이 자살한 겁니다. 이런 통보를 받는다면 아이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요. 군도 이 마음을 앓는지 2월 13일로 가보겠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이른바 병역 면제 정권이다. 그런 비아냥을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제 얘기를 하시려고 하면 바로 말씀하십시오. 지난 2월 10일 국회 대정부 질문.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질문에 대해 저도 참 한심하게 생각하는 게 왜 국가안보를 강조하는 보수 정권의 국무총리가 다 군대를 안 갔는가? 제가 안 간 게 아니고 못 갔습니다. 아파서 못 갔는데 군대 가서 그럼 죽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군대 가서 그럼 죽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군대는 죽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 맞는 말씀. 그런데 이런 사건 보도들은 왜 나오는지,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도록 왜 개선되지 않는지. 강원도 화천의 한 부대에 복무하던 허원근 일병이 가슴과 머리에 3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됩니다.
군 당국은 자살이라고 발표했는데 과연 자신의 몸에 총을 3번이나 쏴서 자살할 수 있는지. 지난 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벙커에서 숨진 채 발견된 김은중이 군은 당시 권총 자살로 몰아갔지만 군 의문사위원회는 사망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정모 이병은 2004년 경기도 의정부의 군부대에 입대했습니다. 그런데 100일도 안 돼 차가운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부대 측이 자체 조사를 통해 구타 사실을 인정했으면서도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결론낸 것이 양심 있으면은 바르게 얘기해 주겠죠. 의사인 매형이 시신에 난 상처를 조사해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인 외삼촌이 직접 사건을 캐고 다녔습니다. 윤일병의 억울한 죽음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건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유가족들은 잔인한 말씀이지만 차라리 윤일병이 부럽습니다. 적어도 윤일병은 군대에서 무슨 일을 겪었고 왜 죽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작년 7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의당 김종대 의원 고 김찬욱 상병은 2014년 1월 8일 강원도에 한 기계화 사단 예하 여단에서 근무하던 중 제대를 석 달 휴가를 열흘 앞둔 상황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고 합니다. 얼마 후면 휴가 간다고 가족과 통화하며 들떠있던 김 상병이 자살했다는 군 당국의 설명을 가족들은 믿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군 당국은 군사 기밀이라는 이유로 아직도 가족에게 수사 기록의 일부를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유가족의 2013년 9월 기자회견. 저희가 아들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군병원 영현실에서 한 달을 넘게 절규를 하고 있을 때 군은 채 한 달도 안 된 사고 현장을 부수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그 앞을 오가면서 무섭다고 한답니다. 군 의문사에 대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입장은? 그래서 그런 작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전체를 문제시하는 지금 작은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지금 작은 거라고 말씀하셨냐고요? 예, 작은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황교안 총리 발언에 답이 있다. 군대 가서 그럼 죽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올해 37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은 뜻깊었습니다. 전 정권 또 전전 정권이 홀대했던 것과는 달리 새 정부, 즉 문재인 정부는 광주항쟁의 의미를 깊이 새겼는데요. 대통령이 즉석에서 유족을 위로했고 임을 위한 행진곡도 제창했습니다. 새 정부의 뿌리가 5.18임을 확실히 했던 겁니다. 5.18은 국가가 국민을 향해 총뿌리를 겨눈 뼈아픈 역사입니다. 이 비극을 당시의 언론은 어떻게 기록하고 전파했을까요? 최근 5.18을 다룬 영화 택시운전사에서 일부분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김용민 파일이 8월 7일 소상히 다뤘습니다. 택시 부르셨죠? 광주 갔다가 통금 전에 서울로 다시 오면 10만 원 주신다고. 동지! 당신 뭐 한 사람이야? 이 뒤에 손님이 광주 간다고. 개봉 닷새 만에 관객 수 400만을 돌파한 택시 운전사. 광주 민주화운동을 다룬 이 작품에는 한국 언론의 아픈 과거가 담겨 있는데 전남매일신문이 시민학살 상황을 지면으로 제작해 알리려 했지만 끝내 좌절. 박화강 기자가 KBS와 가진 인터뷰. 이런 어떤 광주 참상을 이렇게 이제 알리는 이렇게 기사를 썼죠. 그래서 이것이 활자가 돼서 이게 이제 신문을 돌리면 되는 거거든요. 윤쟁이 걸리면 되거든요. 그러기 직전에 간부진들이 갑자기 공무로 들이닥쳐가지고 이거 판을 엎어본 거예요. 우리는 보았다. 사람이 개끌리듯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신문에는 단 한 줄도 싣지 못했다. 이에 우리는 부끄러워 붓을 놓는다. 더 이상 국민을 속일 용기가 없었던 기자들은 사직서를 내고 언론사를 떠나갔다. 이 인터뷰는 KBS가 2005년에 방송한 일요 스페셜 중 일부. 이 내용에는 1980년 광주 항쟁을 왜곡한 KBS의 보도가 소개되는데 광주 사태는 발생 10일 만에 진압돼서 평정돼 가고 있습니다. 북한 괴뢰는 여전히 광주 사태에 대한 KBS는 뉴스 시간 내내 진상을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 괴뢰에 운운하면서 광주 시민을 위협하고 있었다. 평정이 돼가고 있습니다.
계엄군은 그동안 광주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전력을 계엄군의 시민 살해에 분노한 사람들은 모두 극렬한 폭도였고 군대가 국민을 총으로 쏘아 죽이는 일은 모두 정당한 일이 되고 말았다. 극렬한 폭도들에 의해 호전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는 조짐이 보였다. 따라서 군은 생활고와 온갖 위협에 시달리는 선량한 시민을 구출하기 위해서 끝까지 씻을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짓고 말았다. 광주시 이론을 완전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왜곡 보도에 성난 시민들 광주 MBC를 불태워버리고 영화의 한 장면. 소요 주동 학생 및 깡패 등 불순 세력들이 대거 광주로 내려가 현재까지 민간인 1명, 공격 5명이 사망했습니다. 저기면 방송국 근처인데. 광주문화방송에 불에 타버렸습니다. 광주문화방송에 불에 타버렸습니다. 광주 학살과 관련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 광주는 그는 총기를 들고 일어나는 하나의 그 폭동이야. 이 같은 주장을 책으로 냈더니 전두환 회고록의 5.18 관련 왜곡 서술을 삭제하지 않는다면 회고록을 판매, 배포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6시 5분에 한가위 특집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굿판을 벌렸다고 허위 방송을 하고 신천지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이런 낙곰수만 믿는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죠.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죠.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죠. 완벽하고 도덕적이죠.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죠.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죠.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죠. 완벽하고 도덕적이죠. Yeah, that's right.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죠.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죠.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죠. 완벽하고 도덕적이죠.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죠.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죠.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죠. 완벽하고 도덕적이죠.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